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 김승한 요셉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월 13일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하는 COP26 국제회의가 끝났다. 이 회의 중에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돌보라고 맡겨주신 세상을 충실하게 돌보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서한을 보냈다. 교황님께서도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고 이 회의를 통해 인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엄중한 용어로서 각국 정상들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COP26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요즘은 대선 전국이라 언론을 통해 잘 다뤄지지 않아서 이 회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COP26이란 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당사국 총회를 뜻한다. 여기서 당사국은 UN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당사국들을 말하며 숫자 26은 회의의 회차를 뜻한다. 과거 COP는 모두 중요했지만 이번 26차 COP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총회 기간 전 세계가 각국의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첫 COP이기 때문이다. COP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3차 COP에서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고 이것이 그 유명한 교토 의정서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문제는 몇몇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COP에서 모든 당사국이 다 같이 노력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파리 기후협약이다. 이 협약에 따라 이번 COP26에서 각 국가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 자국의 2030년 목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과 해법을 이번 COP26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가 열린 셈인데 과연 그 결과가 어땠을까? 폐막 예정일인 11월 12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진행됐던 COP26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실망 일색이었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씨 이내 제한이라는 목표는 살아남았지만 이는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를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일 뿐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기 위한 실질적 진전은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이나 기금 마련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열리는 이집트 회의로 미루게 되었다. 한편 참여국들이 제출한 감축 목표로 진행한다면 지구 온도 상승폭이 2.4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고 회의장 앞에서 환경운동가들은 우리나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줄다리기 게임을 패러디해 기후위기 게임을 중단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 연설을 통해 2030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과 2050년 탈석탄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내외 기후단체들은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탈석탄 선언에 서명하긴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뒤에나 하겠다는 안일한 반응에 비판을 받았다. 이번 COP26 회의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인류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이 회의가 언론을 통해 잘 다뤄지지 않아서 또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실감이 나지 않지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기후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지속해서 전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는 섬뜩하지만
일상의 우리 삶에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전해지지는 않는 것 같다. 당장 부동산 문제 해결이나 공정이라는 이슈로 전면에 나서는 내 생존 문제가 더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기후 위기의 절박함에 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자괴감도 존재한다. 아무리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장바구니와 텀블러를 사용해도 과연 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하고 산업이 재편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할 수 있겠는가?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탈석탄 선언에 미온적으로 참여했다고 실망하면서 동시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벌레 먹고 못생겨도 친환경으로 키워낸 먹거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밀키트나 배달 음식이 더 경제적이고 편리하다고 선택하기도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해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당위로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적용되지 못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상황도 존재한다. 그래서 참 어렵다. 누구를 탓하기는 쉬운 일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기업이나 정부를 탓하고 소비주의나 우리의 본성을 탓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해법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대로 인류 전체가 그리고 모든 사회 구조가 함께 나서야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이 세상 모든 것과 긴밀히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는 생태적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이것이 말이 쉽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클래식한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 황송하게도 어느 지인이 준 차를 내가 타고 다녀서 거의 25년 운행했는데 그렇게 오래 탈 수 있었던 비결은 우연히 정비 명장을 만난 덕분이다. 진작에 부품은 단종되어 언제 멈출지 걱정이었는데 그 명장의 말씀이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다 고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인가. 지금의 기후 위기도 이것을 초래한 산업사회도 그 사회가 유지되도록 만든 사회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고칠 수도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그렇게 희망했기에 사람이 되셨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당면한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면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일 아니겠는가? 인간의 탐욕으로 무차별한 개발과 오남용이 진행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탐욕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작용했다. 인간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이 세상의 문제들, 빈부격차나 계급과 차별의 문제, 평화를 위협하는 권력 추구 등 시대를 초월해서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제이고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불완전함, 즉 탐욕에서 비롯된 일 아닐까? 우리의 불완전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불완전한 인간을 긍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망친 것은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믿으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사셨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실천하자. 뭘 해야 하는지는 묻지 말자.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길은 많이 존재한다. 다만 이런저런 핑계 속에 계속 미루고 있었을 뿐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상당히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때 미리 희망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조금은 덜 미안할 것 같다.